네, 이기라방 16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 방송에서는요, 이거 보시니까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면 이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 1부 방송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해가지고요, 2번과 3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시행 후에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해서 꽝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대항력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권리신고만 제출해. 이것도 꽝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뚫러치나 매치나 그 사람이 전입 날짜가 말소 그 신고일보다 빠르다 그러면요, 따라서 낙찰자는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이 권리신고, 이것도 보니까 권리신고 나와 있고, 여기도 권리신고 나와 있잖아, 그죠? 어쨌든 권리신고 해도 완전 꽝이야. 그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또 3번 같은 경우는요, 배당 신청 아예 안 했대요. 그럼 당연하죠. 낙찰자 인수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요 경매 사례를 말이죠. 몇 가지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건 이제 낙찰되는 사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데, 울산 지원 사건인데, 울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건 입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말씀 안 드릴게요. 성남 지원 사건은 이제 이미 낙찰된 사건이에요. 2019 타경입니다만은, 9,455호. 455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소재하는 잠깐만요. 네, 목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봐가지고 뭐 어쨌든 뭐 아이고 뭐 두 분이서 똥을 한 두 무더기 푸덕푸덕 쌓아놓으셨네. 봐가지고 그죠? 이런데 막 똥을 함부로, 똥은 화장실 가서 똥을 싸야지, 그래. 얘네들 똥을 막 싸버리거든. 되거든. 미납해버렸네, 또. 이게 또 미납해버렸네, 세상에. 예? 그죠? 물론 그래요. 뭐, 돈 많으니까, 뭐, 4,508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450만원 정도 되잖아요. 450만원 껌값이지,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스케일이, 쫀쫀하게 말이지. 안종의 일은 뭐, 몇백만원 그거 가지고 쨍쨍거리서 샀냐. 죄송합니다. 저는요, 제가 새 가슴에서, 저는 뭐, 투자해가지고 전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면 제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게는요, 100%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이게 뭐 450만원 떡 사먹지, 뭐 사먹든지 말든지. 이것도 재경매이다 보니까 뭐, 입찰 보증금액 20% 같으면요, 이제 900만원입니다. 어머야, 좀 더 크잖아, 그죠? 450만원 플러스 900만원 하니까 이 물건 보니까 약 1350만원 정도, 입찰 보증금액이 이제, 딱, 있다는 것이죠, 그죠? 배당제한이 규정되고, 입찰 재경매니까 보증금액이 20%잖아요. 그죠? 20%로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해가지고, 이건 좀 잠깐 보자입니다. 이게 보시니까, 뭐냐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과 관련된 건데, 어차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뭐 밑에 보니까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아. 이건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이거는.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2003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솔직히. 이런 건 제가 제 입장에서 이런 거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례라니까요. 2003년 1월 22일 날 전입 신고했잖아요. 또 확정일자 2015년도 엄청 늦게 받았네. 근데 2015년 6월 9일 저당권보다도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근데 엄마야, 뭔지 몰라도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했더네요.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따랐을 때 이선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를 딱 잡아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배당 종기일 있잖아요. 2019년 12월 16일인데, 어이구, 언제입니까? 2021년 7월 30일 배당 권리시행금의 배당 요구 신청했네요. 뭐 하나만 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낙찰자 어떻게 4천만 원 전에 딱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뭐 고동수학 푸는 것처럼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법원 경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면요, 저는 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머리 IQ 수준을 제가 의심을 해요. 법원 경매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쉽다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할 적은 어떻게, 제가 경매 정보지를 봐서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모르는 거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럼 뭐하러 합니까, 모르는 거를? 해가지고 난 대법원 판례 만들 거야. 그런 사명감에 찌드신 분들은 대법원 판례 만드십시오. 우리는 대법원 판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죠? 따라서 딱 보거나 착착, 이하 바라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긴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내가 뭐 4천만 원 전액 다 낙찰자 인수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4천만 원 전액 다 인수인데 근데 참 이게 재밌는 사실이 말이죠. 여기 보시니까 5,855만 원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그죠? 또 보니까 5,600 썼다가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어. 근데 밑에 보니까 6,500만 원 누가 써버렸어요? 응? 6,500만 원 써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기한 후 납부한 것 같아. 기한 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찰자가 법원에 지정한 대금지가 기한 있잖아요. 대금지가 기한 안에 납부를 못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했대. 왜 그랬을까요? 고민했겠죠. 아유 해서 이분도 보니까 입찰보증금제 4,287만 5천 원에 20%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800만 원 떡 사먹으마로 고민했겠죠. 그러다 아마 기한 이후에 납부를 했고, 이 기한 후 납부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요, 재산세 납부하는 게 보면 6월 1일 기준에 가지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옛날에 제가 옛날에 다음에서 카페 운영할 적에 카페 회원 사례였는데, 그게 아마 고급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지급 기한이 보니까 요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요. 아마 대금지급 기한 말미가 5월 한 5일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5월 18일에서 5월 25일. 이 양반이 이때 대금 납부해버렸어요. 하고 등기했어. 등기하니까 6월 1일 기준에서 자기 걸로 해버리잖아요.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토지의 재산세하고 건물의 재산세 또 고급 부동산이 엄청 1,000만 원 단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얘기했어요. 이 양반아, 왜요? 그러니까 이때 대금 납부하지 마, 이 사람아. 대금 납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하면 된다고. 안 하면 재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럼 재경매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경매 기일, 재매가 기일 3일 전에 대금 납부하고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재매가 기일 언제다? 재매가 기일 3일 전에 6월 1일 경고했다 이거지. 그럼 요 3일 전에면 아마는 6월 1일 경고했으니까. 그때 이미 6월 1일 이 당시에는 낙찰자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참 이 군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참 사람들이 입찰 참여할 적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경매법정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떡 사먹는 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사먹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저 안종현한테 발전기금 단돈 10,000원짜리 내라 하면 발발발발 떨어요. 와가지고. 여기서는 10,000원 내라서 발발 떠는데 경매법정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떡 사먹거든. 그래서 이게 군산 사건인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먼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어쨌든 보증금 2,000만 원입니다. 대항력 있대요. 뭐지? 그 2012년 6월 29일 날 전입 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에 가압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항력이 있지요. 근데 이 양반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배당 신청 안 하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7년 1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이후인 2018년 9월 11일에 권리 신고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 우리 이런 거 의문점 가질 필요 없어요. 얘가 권리 신고만 했구나.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이 권리 신고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할 낀데 뭐 가지고. 그 쓸데없는 거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런 건 나와 관계없는 거 전혀 쓸데없는 거 걱정이 신경 쓰지 마세요. 권리 신고를 하였으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나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2,000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한다. 이게 어렵냐, 이거지. 내가 참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 다 까발려드리잖아요. 이것도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무슨 유치권자하고 말이지. 그냥 사심이 칼 가지고 조폭하고 붙으니 웃기는 소리 하지. 그런 거 우리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이제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 이게 구독 신청 취소를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다른 채널 가셔가지고 그런 아주 뭡니까?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그런 영상을 보시고 그냥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실질로 해보라니까. 안 되는데, 이거 깝깝해가지고. 물 실정도 모르면서 한마디로 껍적거린단 말이지.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라 봐가지고. 우리는 현실 냉정하게, 냉혹하게, 예,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천년 만년 삽니까? 예?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한 80살 정도 살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죠? 80살까지 경제활동 하시려고요? 어이구요. 70살까지 경제활동해도 저는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금방 간다니까요. 근데 맨날 뭡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식으로 영상만 쳐다보고 해벨리 하고 침을 지지지 흘리고 앉아있는 어느 세월에 돈 법니까 봐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권리 신고를 했대요. 그럼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냐고. 2천만 원 인수하는 겁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보죠. 2천만 원 인수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막 짜증나 보니까 똥을 맨무대기 싸놨네. 하나, 둘, 셋, 넷, 네 무대기나 싸놔버렸네. 그 중에서도 보니까, 한 양반은 보니까, 저기 뭡니까, 750만 원 낙찰받다가 또 여기 가가지고 담당 경매계장 엄청 괴롭힌 것 같아.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프로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10,000원 맞아주고, 이렇게 맞아주고, 왜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남한테 민폐를 끼칩니까? 또 이번 거 430만 원인데 2천만 원 인수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마 이게 439만 9천 원에다가 2천만 원 인수하니까 별 실익이 없으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분도 보니까 아마 입찰 받은 거 이거 35만 원이니까 껌값이네. 그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 봐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420만 원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 345만 원에 낙찰됐네, 그죠? 345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2천만 원, 죄송합니다. 345만 원이 아니네. 밑에 보니까 또 있네. 아이고, 짜증나. 210만 원에 낙찰됐네. 7%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도 경매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 소액으로도 경매할 수 있다 나와요. 할 수 있잖아요, 봐가지고.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경매할 수 있다니까. 저 시골에 농지 있잖아, 농지. 농지 그것도 지분이 경매 나온 거 있어요, 봐가지고. 1차 감정가 70만 원, 80만 원 한다니까? 그것도가 낙찰 받으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예?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놈이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따끈따끈하게 현찰을 집어넣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210만 원에 낙찰받았다 20만 원 플러스 인수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210만 원이잖아요. 그죠? 221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본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으니까 아마 낙찰을 받았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신고만 했죠. 요건 제가 메모를 착각할게요.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안 한 경우는요. 지금 제가, 아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아예 그 사람 보증금에 다 인수한다. 이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제가 뛰어넘어 버릴게요. 뛰어넘고 이번에 또 뭐냐면 이제 배당 철회, 배당 요구 철회. 이거 못 된 인간들 많아요. 봐가지고 우리 이거 딱 제대로 딱 잡아야 되는데 임차권등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배당 요구 철회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철회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를 철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의 종기입니다. 종기. 종기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철회했어요. 그럼 효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철회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번 사례는 못 본 것 같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철회가. 해가지고 일단 여기 보니까 이 효력이 없대요. 이게 뭐냐니까 이해관계인들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는요,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B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는 뭐다? 법원에다가 권리신고미, 동그라미가 권리신고미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A 이 사람 보니까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나는 배당 안 받을게요. 해서 배당 요구 철회. 그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요.
이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낙찰자는 이 사람의 전세금 전액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근데 요 사람이 말이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다가 이번엔 말이죠,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A라는 사람이 나는 배당요구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배당요구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건 뭐다? A, 너는 있잖아, 이때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잖아. 했으면 너는 너 순위에서 배당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것을 철회 신청하는 거의 종기는 뭐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딱 잡으면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경매 사례를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게 현재 대금지급 이건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대금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대금 납부를 현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대금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한다? 낙찰 받으려고 얼마나 말이지. 맨날 며칠 밤을 말이지 지셔오면서 끊었던 담배도 빡빡 피우면서 말이죠, 그죠? 우여곡절 끝에 낙찰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하라 해서 대금지급 기한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보십시오. 현재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2022 타경입니다. 10만 2,363호 강제징용 사건에서 밑에 사건 번호 맞죠? 이게 중복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게 사건 번호가 막 2중 3중으로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겠죠. 이걸 만약에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시킨다면 요 두 번째가 탁 바톤 타치 받고 요것도 탁 취하시켰다면 마지막으로 또 요 사건이 또 바톤 타치를 탁 이어받아가지고 요 땅 경매 진행하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 상당히 좀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모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입찰하셨잖아요. 그래서 6억 3,033만 3천원에 이번 3자를 좋아하시는 말이다. 낙찰 2022년 올해 8월 17일 날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8월 24일 날 허가 결정 났잖아요. 9월 30날에서 대금지급 기한이에요. 근데 대금 납부 아직 안 했잖아요. 오늘이 보니까 2022년 11월 16일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도 재경매, 재매각기를 지정해가지고, 경매 사건을 또 진행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날짜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6억 160만 원에 10%인 얼마죠? 6,016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 입찰 보증금 넣어놨다니까요. 그 6천만 원 참 거금을 이렇게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은 대금 납부를 안 했을까?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 내려가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제가 말을 더듬어요, 제가. 예. 제가 남의 일이지만 좀 안타깝더라, 이게. 이 보시라니까요. 정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 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22일 날 가압류잖아요, 가압류, 그죠? 요거 기준해가지고 2017년도 11월 달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이 없대요. 왜 배당 왜 없냐, 이거지. 보니까 이 정모씨라는 분이 2021년 6월 2일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했구나.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2일인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1년 6월 11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인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과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의 철회 신청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다. 그죠? 근데 6월 2일이면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6월 11일 이전이죠. 근데 이틀 있단 말이에요. 6월 4일 날. 6월 4일이 언제입니까? 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배당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해버렸다. 한정해버리고 낙찰자 5억 6천만 원 그대로 인수해야 됩니다. 낙찰자 5억 6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 이거죠. 5억 6천만 원 인수한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보죠. 5억 6천만 원 인수한다? 뭐요? 6억 3천에다가 5억 6천만 원을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1억 9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와, 1차 감정가격이 9억 4천만 원인데요. 이 물건 외형으로 봐가지고는요, 무늬만 아파트형 같아요. 아파트형 빌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참 그렇잖아요. 대금 납부하자니, 그건 11억 9천에, 그건 12억에, 9억 4천만 원짜리를 12억에 매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물론 그래요. 1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도 서초구니까 강남 쪽이잖아요. 그죠? 한 20년 가도 있으면 집값 올라가겠지. 응? 내가 죽으면 어떻게? 자식들이 그나마, 자식들가 빛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봐가 이분은 6천만 원을 떡을 사듯이 하는 거. 우와, 이게, 대금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6천만 원. 아이고, 이거 한번 이건 남의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 저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짜 내 일이라 그러면 정말로 잠 못 자요. 이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죽는다니까 이게. 돈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보면은 지금 보시라니까 이것도 그래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자 이거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면요. 이분이 배당 요구했다가 보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6월 2일 날이죠. 6월 4일 날은 임차인 정모 씨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했구나. 이틀 후에 말이지 배당요구 철회 신청 환장해버렸는데 또 제출해버리네. 왜 이 사람이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는지 이런 건 질문거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5억 6천만 원인데 배당 철회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배당요구 철회가 2021년 6월 4일입니다. 우리 참 기도 안 차는 게 있다 보십시오. 2021년입니다. 2021년 6월 4일 날 배당 철회를 했어요. 이분이 언제 입찰 들어가셨습니까? 2022년 8월 17일이죠. 그러면 1년하고도 2개월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5억 6천만 원인데 여기서 난 배당 안 받을 걸 배당요구 철회했잖아요. 1년하고도 2개월 전에 했다고. 그럼 그동안 뭐 입찰 들어가면서 어떤 걸로 조사를 했냐고. 그죠? 예. 그래서 좀 남의 일이지만 대단히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서 이분이 입찰 보증금 6천만 원요, 이거,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 세 사람이 강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하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뭐.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니까, 안 하면 나 집에 마누라한테 가지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 그래서 경매 취하, 경매 취하를 시켜달래요. 경매 취하, 자진해서, 경매 취하를 시켜주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 6천만 원 있잖아요. 그냥 낙찰자 줘요. 근데 과연 이게, 이분들이 경매 취하에 어떤 협조를 해줄지는 건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의문스럽다. 우린 이런 거 남한테, 낙찰 받고 나서 말이지, 엄한 경매 계장한테 가가지고 계장님 살려주세요. 또 이 건 같은 경우 뭡니까? 6천만 원 입찰 보증금 6천만 원 회수하는 방법 뭡니까? 경매 신청권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라는 거지. 그죠? 해서 경매 취하를 유도를 하게 돼서 경매 취하가 된다면 6천만 원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이거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가지고. 그죠? 이거 있고, 지금, 오늘 저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요. 여기까지 좀 맞아 한 3, 4건 정도 다 말씀드릴게요. 순천인데, 이건 이미 낙찰됐어요. 낙찰됐는데요. 2019 타경에 6727.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스피드 옥션은요, 이해관계인들의 이름이 전부 다 땡땡땡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이 사건 관련된 낙찰자분들이시더라도 이분들 전부 다 이름이 뭐 땡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그런 건 뭐 전혀 없을 것이다. 또 나가서 제가 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사건을 이제 뽑은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기일 현황단이 화려하죠. 아주 그냥 막 똥은 어디가 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화장실가 똥 싸야지만 맨날 그냥 경매법정에서 똥 싸고 앉아있는 거 봐가지고 봐가지고 맨무덕입니까? 제 표현이 좀 과합니까? 좀 죄송합니다. 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분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았으니까 4사람이서 그냥 푸드득 해버렸단 말이죠. 그지? 예. 제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똥은 화장실 가서 넣어야 됩니다. 경매법정에서 경매법정에 똥 넣는 데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죠. 내려가 보니까 뭐 또 있어요. 뭔가. 이거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되는데. 박모 씨 임차인이에요. 이분이 보면은 2018년 6월 5일자 건전항권보다도
2017년 6월 달이니까 한 1년여 먼저 빨리 전입 신고할 수 있는 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고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배당,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요구 종기를 먼저 딱 봐야 됩니다. 보니까 11월 1일인데, 이 양반 8월 20일날짜리가 배당 요구 했네, 권리신고. 그러다가, 어머야,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 취소를 한다, 이게. 그럼 자기는 권리신고만 하는 거야. 배당 요구는 안 받을 거야, 이게. 근데 그건 뭐도 낙찰자는 이거 2억 2천만 원만 꼼짝 못하고 다 낙찰 받아야 됩니다. 예.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또 건자원이 걸벅 정도 같은데 이건 금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당 요구를 취소하고 권리신고만 하였다. 2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 이게 날짜를 우리가 유심히 보시죠.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 이전이죠. 그죠? 2019년 10월 21일이에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날 임차인이 배당 요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철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입찰 날짜는 언제입니까? 2020년 7월 달이죠. 이분은 2020년 11월 달이죠. 2021년 4월 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야, 좀 안정해져.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저를 질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눈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죠?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맞잖아요. 경매 정보지 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이 사람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네.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배당 철회했네. 근데, 배당 철회한 시점이 2019년 10월 21일인데, 2020년 그 다음 해잖아요. 2020년 7월 13일 날 입찰하는데, 제가 볼 때는 4명 입찰한 4명이잖아요. 이 사람 전부 다 멍텅구리예요. 왜냐면, 여기 최저 가격이 1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명 중에서 4등으로 꼴찌 쓴 사람이 1억 6,200만 원 썼다 치자기죠. 그죠? 근데 이 건에 이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했다. 그럼 이 사람 보증금액이 얼마라고 했으면 2억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3억 8,2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억 8,9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사람 전부 다 눈이 돋보기를 껴야 되는 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저기 입찰자 수에 보니까 뭐 1명이다 이런 식으로 1명이 들어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조금 이게 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건지. 경매 투자해서 말이죠. 돈 버는 것도 시원찮은데 뭐 앉아서 반파이 해가지고 입찰 보증금 그냥 해벨리 해가지고 손해 봐버리고 이거는 하기서 저와 관계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열받아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열받아서 이야기합니까? 그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임차권 등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요. 임차권 등기 하니까,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2시간이거든 3시간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지겨워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임차권 등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 이렇게 나갑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나름대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린다니까요. 어떤 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이후라고 그랬었고, 어떤 건 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 이전 이후로 해석하고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럼 내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등기부상이 접수된 날짜였습니다. 접수된 날짜. 그 날짜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다 그러면요, 아직 경매가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요게 경매 기입 등기의 시작이죠, 별표가. 근데 그 이전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하였다고 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니까,
아직도 경매 요때 임차권 등기했던 아직도 경매 진행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다 이거죠.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게 큰 차이됩니다.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 뭐냐니까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면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참여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것도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째려보느냐니까 법원에서 앉아 계신 경매 계장님들은요, 경매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있잖아요. 여기 압류 효력이 발생된 요때까지 있죠. 요때까지의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막 신경을 쓴다고. 그 뒤에 어떤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어떤 권리 발생 변경돼 있죠. 그거는 천년이 완전 개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니까 임차권 등기 거기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해서 등기부 등본 딱 보게 되는 거니까 뭐 몇 가지 쭉 나와 있다고. 그러면 경매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 누구고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고 임차보증금은 얼마면서 임차권 등기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말이죠. 이걸 경매계 입장에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으니까 그 당신 이제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원래 이해관계인들은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인들은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참여가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여기 이제 대법원 2005다 33,039호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유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 배당 참여.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손을 쭉 꺼요. 쭉 꺼가지고 A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임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A는 말이죠. 요때 임차권 등기하면은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아이고 A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경매 이제 초보들이 이제 헛갈리는 내용이야. B 이 사람이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하니까 경매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 신청에 의한 뭐다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지정 공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경매 신청인 기입 등기는 그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A라는 사람이 여태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살포시 해버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자, 그러면 대법원 2005도 33,039호 판결에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인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5도 33,039호 판결에 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하자. 경매 신청인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하더라. 그럼 법원에서는 그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된데 그때까지는 신경 쓴다고. 그러면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에는 신경 안 써요. 전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뭐 여기 보니까 배당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 참여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이때 임차권 등기하고 요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만 배당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안 해버렸어. 그럼 배당 못 받습니다. 안 했다간 배당 못 받아요. 못 받고, 이거 왜냐면,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 못 받고, 이 임차권 등기 효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근데 법원에서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죠. 그러니까, 법원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경매 계장님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엔 경매 기입 등기일, 요때까지만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 뒤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어떤 등기 행위는 전혀 하든지 말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렇듯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는 건 뭐다 이게. 목마른 자 네가 우물 팔아 이거지. 그 식이라. 근데 너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 안 했어? 그럼 알았어. 배당 안 했으니까 배당 안 해주고 임차권 등기 이것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지금 이 효력이 없어? 없어. 이것도 없고 효력도 없어. 야 근데 너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낙찰자가 한테 네가 대항을 해라. 인수. 그럼 결과론적으로 누가 불리합니까? 낙찰자만 불리하잖아요. 그죠?
예. 낙찰장 불리하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요. 요거 기입등기 이전하고요. 기입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사례 지금 제가 한 10건 뽑아놨는데 이걸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케이스가 똑같으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 그래서 기입등기 이전과 기입등기 이후 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경매 신청한 기입등기 이전입니다.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2021 타경이고요. 2021 타경에 804호 물건번호 1번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 고추장 유명하죠. 그죠?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요.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은 보니까 조모씨인데요. 잠깐만요. 분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조모씨인데 전세금이 4천만 원이고요. 여기 보니까 주택임차권에서 조모씨인데 또 4천만 원이죠. 근데 본인이 강제임대 신청인데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물건은 우리가 입찰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전세금 4천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와, 근데 2012년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2021년도면 어디가 이 양반도 오래 살았다 그죠?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니까 방 내놔도 방 안 빠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조모씨 임차인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은 안 빠지지. 그러니까 이게 부득불 어떻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셨네요. 임차권 등기 했는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정보지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요. 2012년 3월 13일 여기 아마 이분의 전입 날짜일 겁니다. 여기 전입 날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임차권 등기했느냐 이게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임차권 등기된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잖아요. 그죠? 2021년 7월 9일이죠. 여기 이제 개시 결정이니까 이때로 해서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밑으로 잠깐 2021년 7월 9일입니다. 2021년 7월 9일인데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그죠? 경매 신청인 기입등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인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난을 보시게 되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금하고 범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 일자하고 확정 일자, 임차권자 누구냐 이것만 한 5가지 정도만 이제 이런 게 이제 경매 계획 입장에서 보고 2021년도 기입등기 됐는데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임차권 등기 하였구나. 그럼 이거 뭡니까?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전이니까 법원에 앉아 계시는 경매 회장님도 그럼 이걸 딱 보고 이 사람 언제 전입 신고했어? 이때구나. 점유는 언제 했어? 이때구나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서 배제가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인데 와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어쨌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4천만 원인데 3,500만 원 써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했네요. 또 누가 보니까 450만 원 써서 뭐 어쩔 낀데 이 방법은 이 하나 있어요. 450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더라. 예를 들어자면 이게 경매 비용 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이 경매 비용 나갔다 그러면요. 한 200만 원 순수 배당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4천만 원에서 200만 원 배당 받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3,800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이건 낙찰자 인수하는 것이거든요. 낙찰자 인수하는데 그럼 이분이 말이지, 이 사람한테 이 임차인이 3,800만 원 줘. 그러니까, 알았어.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뭐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2022년 11월 14일이면은 낙찰된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이 11월 16일이잖아요. 그저께 낙찰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요. 다시 경매 시장이 나오더라고. 그런 경향이 좀 짙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력에 내는 차이 보증금 만약에 1억인데 이거 택도 안 되는 금액 돈 1,00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낙찰자는 여기 맥시멈 9천만 원까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과연 이 사람이 인수를 하고 이 부동산에 들어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창업해서 주소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이니까 이게 허가 결정이 나고 사건이 제대로 이제 진행된다면 내년 아마 한 3분기쯤 해가지고 요 주소지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301호 갖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아마 경매 또 나왔을걸요? 경매 나오면 이게 이제 선행 사건이, 이게 이제 1차 사건이 되고, 내년 2023년도에 경매 나오는 물건이 이게 2차 경매 사건이 되고, 이때 보면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2차 사건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배당 참여가 안 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진행되는데 또, 나 마음, 빨리 알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요, 일기 라이브 방송, 일기 라방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선행사건, 후행사건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 드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돼가지고 낙찰자가 과연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이거는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후입니다. 2019 타경이고요. 81,175호 81,175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1,175호 나와 있네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위에다가 기입 등기 일 이후 임차권 등기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기입 등기 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보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2,650만 원 쏘셔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고 3,330에 쏘셔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도 올해 2월 달에 낙찰됐네, 그죠? 440여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대금 납부하고 본 사건이 이제 일단은 종결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2억 2천만 원짜리가 말이지. 12차 매각길래 가지고 440만 원 낙찰을 뻔. 우와. 이번에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2%입니다, 2%. 우와. 엄청 싸다,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항상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치권, 사시미 칼, 조폭, 저쩌고 해도요. 우리 경매인들은요, 저부터도 그래요. 경매 투자 물건으로서 어떤 걸 한다. 제가 법정 시장권인데 유치권자 금액을 안 준다. 백날 그렇게 떠들어 사도 저도 만약에 입찰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자금력이 조금 된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갑니다. 아니면 또 빌라. 왜? 그 돈이 되니까. 빌라 들어간다. 아니면 또 오피스텔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낙찰 받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그죠? 때는 또 자금력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지분계면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거 우리 이야기합시다. 일반적인 거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요. 여기 보시니까 황모 씨라는 분 계시네요. 2억 원인데 이분이 이게 보십시오. 황모 씨 있잖아요. 황모 씨네요. 또 보니까 2억 원에서 아마도 이 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가압류 요 두 건 때문에 방에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봐가지고 소유자들이 임차인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강제경매 신청해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채권 금액이 현재 두 건에서는 2억이 안 되는데 만약 이자리에 보니까 한 채권 금액이 10억 정도 돼 있다 그러면요,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임차인이 이렇게 경매 신청해주면요,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털어버리는 거야. 털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분 임차권 등기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 거의 다 와갑니다. 보시면은 이게 나와있죠. 이게 뭡니까?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함. 밑에 들어보니까 배당 요구 시 배당 나감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당 요구하면 배당 나간다는 거죠. 근데 뭐 배당 요구 시 배당을 나가는데 배당이 나가는데 뭐냐면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 배당 요구 종기일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배당 요구 한번 받아는 주는데 배당 요구 신청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 배당 요구 효력 없어? 당신 저 임차권 등기 언제 했어? 경매 기입 등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했구나. 그러면 임차권 등기 효력도 없어? 야 근데 당신 저기 대항력이 있구나.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전 때 당신 보증금 다 받아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임차권 등기 날짜도 이게 우리가 돼 있다 그러면요, 저기 다른 경매 정보지는 보니까 임차권 등기된 날짜를 표시하는 데 있는데 이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기준하더라고요. 표시하니까 그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 보니까 강제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19년 7월 30날입니다. 이게 압류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 2019년 7월 30일인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임차권 등기 언제 됐노 해가지고 보니까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같으면은 압류 효력이 2019년도고 2019년도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후니까 이거 법원에서 신경 안 써요. 법원에서 신경 안 쓰는데 문제는 뭐다 봐가지고 배당 요구해라. 근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라 이거지. 임차권 등기 2020년 4월 2일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것도 제가 뭐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요. 등기부 등본 보시게 되면요. 접수 날짜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죠. 이거 보면 이난 보는 게 아닙니다. 접수 이게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이게 등기 원인 날 이거 보면 보는 게 아니에요. 접수된 날짜를 이제 본다는 것이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밑으로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2020년 4월 2일이니까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후거든요. 4월 1일 만우절 그 다음 날이네, 그죠? 2020년 4월 2일입니다. 2020년 4월 2일 해가지고요.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후구나. 2020년 4월 2일이더라. 그런데 이분은 사실상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임차권 등기했어. 근데 이분이 뭐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괜히 헷갈리게 하는 거야 봐가지고 2019년도 10월 15일 날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배당 신청 언제 했습니까? 2019년 10월 11일이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죠. 2억이잖아요. 그러면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2억 원 전액 다 배당 받아갈 수 있다. 그럼 문제는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볼까요? 예, 보니까 아이고 매 400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내년에 경매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대항력이 낸 임차인 보증금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 2억 원인데 이게 뭐 44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이게 경매비용법 어쩌고 뭐 경매비용 뭐 다 퉁쳐버린다면 낙찰잖아요. 이게 2억 원을 이 사람들 대항력이 낸 임차인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준다? 안 주면 어떻게 또다시 경매 날려버린다? 날리는데 이 친구 일로 왔나 봐. 이게 저당권 하나 설정해놔. 와 얼마 설정할까? 한 5천만 원 설정해버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실제 44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5천만 원에 설정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저당권자 이 사람이 또 경매 신청해버린다니까. 경매 신청한다. 그럼 이 사건 또 1차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건요, 이게 이런 식으로 1차 사건에서 2차 사건 넘기면 이게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는데 우리 일부 경매 경린이 분들이 이런데 함정에 퐁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돈 안 돼요. 제가 이렇게 1차에서 2차로 넘어간 사건들에 제가 쭉 추적하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30건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하도 하나도 같이 돈이 안 되더라고. 2차로 넘어간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퐁 빠지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가지고 또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 제가 상당히 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너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모레죠, 그죠? 11월 18일 날에는요, 뭐냐면 이게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이하 우리 자료도 이게 또 몇 개 있거든요. 선순위 전세권 정리해가지고 소멸하는 전세권 이게 또 틀도 안 뽑고 먹는 물건 그런 것도 있어요. 모레 11월 18일 금요일 날이죠. 2022년 11월 18일 날 방송 때도 결석하지 마시고 실방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임차권 등기까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엄지척 있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보다 더 양질의 경매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